순천 지역 대부분의 생활 쓰레기가 모이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오늘 큰 불이 났습니다. 소화전으로 소방으로 밀어고 보니까 너무 불이 번져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다. 당장 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부터 순천과 광양에서만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지역 내 기업체와 노동계가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내놓으며 입법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주변이 문화 스테이션 개념으로 조성됩니다. 신청사 건립이 생활형 SOC 사업과 연계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아침 순천 자원순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까지도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센터가 당분간 가동을 멈추게 돼 지역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에 가득 쌓인 쓰레기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순천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반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 1층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위쪽으로 번졌습니다. CCTV 보고 발견을 하고 해서 또 알람이 울려가지고 소화전으로 소방으로 밀어고 보니까 너무 불이 번져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5대와 소방대원 170명을 동원해 2시간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반입장에 쌓여있던 생활폐기물이 2,000톤이나 되는 탓에 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2-3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폐기물들을 굴삭기를 동원해서 이게 걸러내면 과정에서 이렇게 잔불 계속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앞으로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 방안. 재활용 시설을 복구하고 불에 타 적치된 쓰레기 2,000톤을 처리하는데 짧아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하루 100톤에 이르는 반입량을 처리할 시설도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당분간 왕지동 매립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곳의 남은 용량도 불과 3% 수준이고 올해 확정하려던 대체 매립장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어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순천 광양에서만 모두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지난 11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경산 지역 기도원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 접촉자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즉각 대응팀과 순천 광양 신속 대응팀은 확진자들에 대한 이동 경로 확인과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방역 활동에 필요한 확진자들의 동선은 파악되는 대로 홈페이지와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께서는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서도 오늘 서울 중랑구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종업원의 가족 1명이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차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지금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7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전남 동부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이 성과를 보이면서 확산세가 다소 진정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지역 산업계와 노동계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 경영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기업의 의무도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책임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안전에 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당초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광양제철소 특별감독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달 24일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가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안산 근린공원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내고 여수시가 안산공원 일대에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령이 20년 이상 된 나무 등이 파헤쳐졌다며 이처럼 녹지를 훼손하면서 COP28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주차장 확충 사업은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녹지 공간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청사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돼 추진됩니다. 청사 건립에 생활 SOC 사업 개념이 적용돼서 문화스테이션형 조성 계획을 확정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립한 지 50여 년이 된 순천시 청사입니다. 청사 주변도 크고 작은 주택과 상가가 몰려있어 전형적인 원도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 초 신청사 건립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9개월여 만에 신청사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길과 정원을 품은 열린 청사를 구성한 설계작이 선정된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되면 2025년에 완공됩니다. 신청사 건립비는 1,800억 원 규모로 현재 토지 보상률은 60%가 진행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신청사 건립이 단순한 행정타운보다는 주변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완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좀 단절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새롭게 구상되는 그 신청사를 통해서 도시재생이 일정 부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완성형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신청사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신청사 옆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문화스테이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생활리소시 사업에 선정돼 235억 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문화스테이션을 건립하는 겁니다.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가족센터는 물론 로컬 푸드점이 들어서는 복합센터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신청사 설계의 핵심은 이 구 성가를로 병원에 만들어질 문화스테이션과 연계한 순천 시민의 복합 문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청사 건립을 생활형 SOC 사업과 연계한 순천시. 신청사 건립이 원도심에 필요한 복합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 재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동일면 수산업협동조합 50만 원, 저만면 시목마을 주민 42만 6천 원, 여수시 중앙동 13통 김성종 통장회 주민 37만 원, 고흥군 복내면 동광마을 주민 22만 원, 동일면 사동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주민 20만 원, 화양면 세포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주안면 마전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여수시 화양면 청양마을 주민 15만 원, 고흥군 저만면 오동마을 주민 12만 원, 고흥군 복내면 상초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주안면 약촌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대림전기 대표 황동문 씨 6만 원, 여수시 중앙동 중부새마을금고 강사진 대표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3개 시의 전체 동지역과 여수 소라면, 순천 해룡면과 서면, 광양 읍지역을 부동산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효력은 오늘부터 발효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이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일대 77헥타르에 200종 4만 그루의 수목을 심어 해마다 38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간 1억 8천만 원의 배출권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윤리심판원 징계 결과가 중앙당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월부터 당 지침을 위반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전남의 지방의원 10명을 제명했지만 이 중 3명은 중앙당에서 당원권 정지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도당 윤리심판원 징계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이 정무적 판단 등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민주당이 강조해왔던 지방의원 일탈 행위 엄정처벌 의지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력 인정 기준을 통과한 3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중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를 수여했습니다. 학습 지원 시범 사업은 미취학이나 학업 중단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